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두 책 모두 글쓰기에 관한 책이에요. 일단 제가 블로그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책을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글쓰기에 관해서 책을 좀 찾아봤었는데, 그때 당시 추천받았던 책이 이 책이었어요. 당신이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 나와 당신을 돌보는 글쓰기 수업. 홍승은 작가의 책인데, 예전에 당신이 계속 불편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직 이 책은 못 읽었지만 기회가 되면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홍승은 작가님의 책은 세 가지로 큰 파트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써보라고 말을 해요. 작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만 두지 않고 글로 써보라는 거죠. 글로 적어보면은 이제 좀 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이제 글로 적음으로써 뭔가 자신 마음속에서 이제 약간의 표출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뭔가 마음도 후련해지고, 그리고 또 쓰다 보면은 점점 더 이제 잘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또 표현을 하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성적으로, 담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나에 대해서 써보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또 책을 보면은 작가분의 이 경험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픈 경험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나로 살게 하는 글쓰기가 이제 나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타인과 연결될 때 문장은 단단해진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들의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겪었었던 일을 표현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의 글은 어떻게 쓰고, 또 내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이 왜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을 굉장히 좀 상처받게 했었던 말이라든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말인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그거를 글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고, 그래서 뭐 다른 사람의 반응, 또는 나는 이렇게 뭐 대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글을 풀어 쓰는데, 그렇게 쓰는 것으로도 또 이제 나의 감정 같은 게 이제 표출이 되어 가면서 내 속에서는 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지금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작가분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매혹적인 글쓰기를 위한 안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작가가 글쓰기 수업하는 과정에서 이제 생겼던 일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기서 합평이라고 하는데, 여러 명의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의 글을 읽어서 이제 평가도 하고 어떻게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수정 방안이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이제 이야기를 모아서 또 수정도 해가면서 점차 좋은 글로 이렇게 퇴고하고 편집해 나가는 그런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작가는 책에서 어떻게 글을 쓰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작가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제가 이 책을 다 읽었을 때 생각한 거는, 나도
내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글로 표현하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가 생겨나더라고요. 어떤 뭐 불합리한 경험을 겪었었다면 그거를 이제 또 그냥 자리를 모면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이제 다음에는 좀 어떤 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될 것 같아요. 글로 써나가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조금씩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약간 좀 관심을 기울여서 지켜봐야겠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친해지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무조건 이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왜? 이런 식의 의문이라든가 약간 좀 관찰자 입장으로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이제 조금 생겨난 것 같아요. 나의 일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책은 마음을 썼다, 내가 좋아졌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정말 처음 표지부터 너무 이쁜 거예요. 이 그림 일러스트도 여기에 사람이 책상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이 뒤에 고양이가 이렇게 앞에 누워 있는데 너무 이쁘지 않나요? 색감도 그렇고. 저는 여기 웨일북스라고 처음 접하게 됐는데 제목도 너무 좋았어요. 마음을 썼다, 내가 좋아졌다. 이것만 봐도 딱 나의 마음을 써서 내가 좋아졌다라는 게 그냥 딱 느껴지는 그런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작가분 이소은성 작가님이 말하는 게 거의 이제 나의 감정을 그냥 포장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쓰라는 얘기를 하세요. 뭔가 막 나는 누가 나한테 뭐 어떻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싫다 그러면은 그냥 그 사람이 싫다라고 끝을 내야지, 그냥 뒤에 막 아름답게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 때문에 그래도 이 사람을 좀 이해해 보려고 해봐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내지 말자는 거죠. 그건 내 진심이 아니잖아요. 난 이 사람이 싫어 죽겠는데 왜 저 사람이랑 친해져야 돼? 뭐 그런 느낌을 그대로 그냥 글로 적으라는 거예요. 굳이 포장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좀 마음이 풀리는 거죠. 그리고 또 글을 쓴다는 게 좋은 점이 우울과 불안에 대해 글을 쓰면 몇 주에서 몇 달에 걸쳐 그 감정들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또한 인지기능과 작동기억, 복잡한 문제를 생각하기 위한 일반적 능력들도 나아진다. 예컨대 자신이 앞둔 중요한 시험에 대한 걱정을 글로 쓴 학생들은 시험 전 컨디션과 시험 점수에 좋은 영향을 받는다. 와, 저 이 글 읽고서 좀 슬퍼졌었어요. 와, 나는 왜 학생 때 이 글을 써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거의 그냥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글을 쓴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읽어야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국어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다 읽어가지고 내 머리에 계속 집어넣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내 감정을 좀 어떻게 표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있는지도 몰랐어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렇게 뭐 시험 걱정이라던가 뭐 학교에서 있었던 일 이런 거를 뭐 글로 쓰면서 자기 감정을 좀 이렇게 글로나마 표출했었던 친구들은 좀 더 훨씬 좋은 점수를 얻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일단 꼭 굳이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면은 내 마음을 이제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메모해둔 게 네,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내용인데, 긍정적인 슬로건을 외쳐야만 버틸 수 있는 일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나도 자주 그러하다. 하지만 그래서만은 그러지 않기로 하자고 권한다. 이게 결국은 결말은 해피엔딩 뭐 이렇게 가지 말자는 거죠. 꼭 그렇게 막 결과가 해피엔딩이어야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갑자기 막 억지로 이렇게 결말은 아름다워야 할 것 같아서 억지로 갑자기 막 좋게 포장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 보면 타인의 생초고를 보는 경험으로 용기 얻기. 왜 막 우리는 항상 다 이렇게 편집이 다 완료된 책을 읽잖아요. 하지만 내가 글을 쓰면은 그렇게 막 잘 쓴 글 아닌 것 같고 막 되게 못 읽어주겠네, 못 봐주겠네, 이런 걸 어떻게 딴 사람한테 보여주지? 이러면서 그냥 혼자만 간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머릿속으로 소설 한 권을 썼는데 나는 작가인데 아무도 나를 못 알아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머릿속으로는 막 한 편에 이렇게 장편 소설을 적었는데 아무도 읽지 못해. 나만 알 수 있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 글을 읽고 용기가 났어요. 사실 타인의 초고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책들은 모두 퇴고, 교정, 편집을 거쳐 완성된 글이니까 내가 쓰는 초고가 몹시 초라해 보이기 십상이고요. 작가도 초고는 이렇게 헐렁하구나, 이래도 되겠구나 싶어서 제 완벽주의를 누르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 책 보고 저도 용기가 났어요. 우리는 거의 어떤 작가의 초고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글이든 일단 쓰고 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말했듯이 교정하고 편집까지 하면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작가 이분도 일단은 쓰라는 말을 하시거든요. 결국 두 분 작가 두 분 다 같은 말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세요. 한 분은 지금 남프랑스에 거주하시는데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시고, 이 홍승은 작가님은 이제 한국에서 글쓰기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지금도 온라인 수업을 같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두 권의 책을 읽고서 좀 어떤 글을 써야겠다는 약간의 그 뭐랄까 윤곽이 그려졌어요. 저도 좀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려고 하고 있는데, 저도 칼럼을 쓰고 싶었다고 할까요? 책에 관련된 독서 이런 거에 관련된 칼럼을 좀 쓰고 싶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글을 써도 뭐 좋은 글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아무리 글을 써도 이건 좋은 글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도저히 뭐 블로그나 어디에 이렇게 올릴 수가 없는 글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특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글은 어차피 쓰다 보면 늘어요. 뭐 저도 당장 어디 내세울 만한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뭐든지 시작이 반이고 하다 보면 는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그런 거리낌 없이 일단은 써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두 분 다 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쓰다 보면 느는 건 당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권을 추천을 드려요.